자, 갑술월 운세 7번째 시간 개수일간 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 7번째고요. 다음에는 이제 정화일간, 신금일간, 간목일간 이렇게 남아있네요. 자, 한로 절입일 양력 10월 8일 화요일인 을사일 이때부터 갑술월이 되고요. 새벽 4시 정각에 연결이 됩니다. 핵심 일정은 10월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그리고 9일 한글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에는 특강이 있으니까요. 오프라인에 참여할 마음이 있으시다 하면은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 갑술월, 상관하고 정관 이렇게 갑진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죠. 지지로는 진토하고 솔토의 차이만 인지를 하시면은 비슷한 흐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에 이제 상관 운으로다가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롭게 변화할 때입니다. 갑진년은 그 시기에 이제 갑술월이 된 거니까 그 변화에 대한 정점을 딱 찍고 새롭게 치고 나가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수일간 갑술월은 새롭게 치고 나가는 때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시기다. 올 한 해가 갑진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개수일간이 진중의 개수로도 그렇고 정관이기 때문에 흐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흐름들이 연결이 좀 된다. 자, 아무튼 이제 개수일간 갑진년이 하여튼 이제 그런 시기죠. 진중의 개수로 뿌리를 박아서 또 진토의 근거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시절. 이사, 이동 이런 것도 되고 이직도 될 수 있고, 이직을 이제 이미 하신 분도 있겠죠. 이사도 그렇고 새롭게 뭘 시작을 하거나 기존에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갑진년의 그런 흐름이고, 갑술월에 이 갑진년의 흐름들을 한번 좀 변화시켜주는 진술충의 인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에 뿌리가 동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도 된다. 직장운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운은 개인의 방향성과 의견이 반영이 될 때가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으면은 하는 운이에요. 직장 내에서도 내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답답했던 사람 이러면 출장 같은 거 다닐 수도 있겠죠. 여러 군데 이동하고 출장, 파견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제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 부정적으로는 다툼이나 트러블, 시끄러운 일 발생이 될 수 있죠. 천간에 상관이 떠 있고 지지로는 충이에요. 정관 충에다가 지장간들이 또 수화로다가 비견하고 편재 이렇게 요동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돈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떤 실적에 관련된 것들 다양하게 계산차고 시끄러운 일 발생이 될 수 있다. 자, 백수 및 구직자는 취직이 가능한 운이에요. 어느 정도는 요 시기에 잘만 뚫어놓으면 이제 면접에서 합격하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집에서 먼 곳일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니기에 조금 불편한 소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는 거라서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는 보셔야 알겠죠. 사주마다도 다르고 하니까. 집에서 멀거나 좀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다. 그런데 이제 합격하는 거죠. 그 안에서의 어떤 감수할 부분들 이런 거 예측해가지고. 자, 이직 희망자는 피해를 입으면서 내가 참았었던 회사 생활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기회에 역전을 한다든지 이직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서 명예회복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이제 옮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공사가 크냐, 이게 또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공사가 좀 커지지 않는 선으로
그러니까 돈 들이는 것보다는 내 몸이 피곤한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근데 이제 피곤하긴 하니까 취직을 하더라도 집에서 먼 곳이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전을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근데 우리 집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다녀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리스크 같은 것들을 좀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내부 개혁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방금 얘기했듯이 뭐 회사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좀 바뀌거나 갈리거나 누가 그만두고 잘리거나 이런 걸로 내부 개혁이 일어나거나, 내가 또 이제 싫었던 사람 있죠? 나랑 싸우거나 내가 싫어했던 사람 그만 보는 일인 거죠. 좋은 겁니다. 안 보는 게 답인데, 누가 한 사람이 좀 정리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둘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수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에서 누군가와 피곤하게 엮일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구설 따라오죠. 상관이 2개나 떠 있고 진술충으로 인해서 정관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 내부와 관련된 누구하고 엮일 일 이런 거 좀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규모가 이제 클수록 성향이 크겠죠. 이제 뭐 구멍가게라든지 조그만한 그런 소규모 회사다 이러면은 뭐 크게 뭐 엮일 일은 없을 텐데, 뭔가 이제 복잡하게 일 처리에 대한 어떤 단계가 많이 좀 돼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일이 생기겠죠. 피곤하게 엮일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운을 좀 볼 것 같으면요. 사업운은 여기저기서 이제 도움이 따르는 부분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뜻하지 않게 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사업이 순조롭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 좋은 겁니다. 시작이. 지금 하는 방향에서 어쨌든 새롭게 뭔가를 추구할 때라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런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본업으로는 돈을 좀 벌었는데, 부업 있죠, 부업. 내가 따로 투자하는 거라든지 여기저기 또 이거 새로운 거 좀 해볼까 하면서 그 부업으로 하는 일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손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상관의 키워드가 본업으로 벌고 부업으로 빠지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 게다가 정관의 이런 충으로 인해서 술중에 정화가 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자금이 훅 빠지는 거죠. 예상치 못한 손실 이런 거 이제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운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기에는 좋은 운이에요. 그냥 유지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를. 특별히 변화 없이, 자극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그런 운이다. 그러고 이제 뭐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연애를 해도 안 해도 외로운 상황이다. 연애를 해도 안 해도 외로운 상황. 그러니까 이 연애를 사실 안 외로우려고 하는 건데 연애를 하면서 이제 더 외로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상관의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욕구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니까 항상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갈망하거나,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게 연결이 되듯이 잘 안 채워지는 거죠. 결국에는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로움이라는 키워드가 좀 따라오고요. 이게 만약에 상황들이 바쁘다, 돈 버는 걸로 정신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이성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뭐 굳이 연애를 뭐 꼭 해야 되냐, 뭐하러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운이 되겠죠. 우리가 또 외롭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거고요. 굳이 뭐 감정보다도 이성에 더 치우쳐 있다 그러면은 당장 현실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나 무엇을 손해보고 득을 받는지 이런 계산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 성격이 좀 다르죠. 이런 상관이 있다 해가지고 꼭 뭐 외로움을 느끼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연애에 대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 같은 경우에는
솔로 탈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일시적인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걸로 시작했다가 끝날 수도 있고, 그 일시적인 거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유지를 하는 뭐 이런 걸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일단은 솔로 탈출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조금 일시적인 것에 머무를 수가 있어서 너무 큰 기대라든지 관계를 오래 끌고 나갈 만한 계획이 있죠.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는 것보다 흐름대로 가는 거죠. 흐름대로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시적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따라온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관계가 오래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공을 들이면은 또 유지는 되겠죠. 근데 시작이 좀 너무 무겁게 막 진지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뭐 한번 만나보지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지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솔로 탈출에 대한 게 이제 뭐 썸으로 연결되거나 뭐 사귀게 되거나 이런 게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썸은 이제 뭐 썸 타기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식신상관운에는 이 썸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때겠죠. 뭐 대상이 없으면은 뭐 어디 사막에서 뭐 연애할 수는 없으니까, 대상이 있을 때는 이제 썸 타기 참 좋은 시기예요. 뭐든지 간에 그 상대가 있으면은 계속 이제 시도하는 거죠. 어떤 표현하고 시도하고 공들이고. 진지한 관계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신중한 시기예요. 썸을 타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을 들이고 여유가 있어야지 공도 들이겠죠. 시간이나 뭐 돈이나 내가 뭐 연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근데 그냥 뭐 썸에서 뭐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이거는 갑자기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상관이 이렇게 떴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상황들이 도와줘야지 내가 연애도 편하게 하는 거지. 그냥 뭐 잘해준다고 뭐 사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잘해준다고 연애하고 맛있는 거 사줬다고 뭐 결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관계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인 관계다 이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쪽이 일적으로 바빠가지고 관계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누구 한쪽이 여유가 있냐, 바쁘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냐, 안정감, 뭐 거리가 가깝다든지 뭐 회사가 멀지 않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엮이는 게 있으면은 뭐 환경이 달라져도 크게 뭐 저기한 건 없겠지만, 회사가 우리 집하고 가까웠는데 회사를 이동한다 이러면은 집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그럼 작정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일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관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니면 다니던 일자리를 뭐 그만두거나, 내가 이사를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내가 이사를 가든 뭐 상대가 가든.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 뭐 싸우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그래도 좀 그냥 벼르고 있었는데 그냥 이참에 헤어지자 하는 그 헤어지는 커플도 있겠죠.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는 소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원래 개유월, 갑술월 요 시기가 굉장히 좀 흐름들이 많이 좀 바뀌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 움직임이 동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연인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따라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죠. 환경도 환경인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안 좋아지는 거, 그냥 내가 이 사람 왜 좋아했지? 막 이런 생각이 가끔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엄청 좋다가도. 이게 다 연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호르몬 장난 같습니다. 언제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뭐 다 좋게 느껴지다가 또 어느 때는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사람 관계라는 게. 특히나 남녀 사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경이 바뀌는 것들 한번 좀 보시고, 부부 사이다 이러면은 남녀 역할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가 뭐 일을 하고 뭐 이랬던 부부 관계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시점에 뭔가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바뀔 만한, 그냥 참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막 터뜨리는 거죠. 이러고는 못 산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역할적인 거 전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새롭게 치고 나가는 거죠. 이게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쪽의 일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급변하고 바뀌고 흐름들이 좀 움직이는, 그때 이제 뭘 하면 좋을지, 이런 역할의 포인트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물운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재물운은 이제 일시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돈맛을 좀 잠시나마 볼 수는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사람이든 뭐 그래도 일은 잘 되는 거예요. 일은 잘 되니까 흑자를 기록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뭐 소득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나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이후의 유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 돈을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잘 이렇게 유지를 해서 가게 경제를 좀 꾸려가느냐.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누구하고 싸울 일 있죠. 싸우거나 괜히 시비 걸리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 지출할 만한 일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제 소송권에 엮여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쓰고 뭐 변호사를 산다든지 재판에 어떤 관련된 금전 문제가 껴있다거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출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물건을 또 사야 된다. 그러면은 그 돈에 대해서도 연결이 좀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전 지출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이제 갑술월 개수일간의 전형적인 특징은 간목이라고 하는 이 상관으로다가 뭔가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의 설기가 심하기 때문에 지지에 뭐 해자축, 신자진이라든지 이런 뿌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운의 설기가 심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뭐 공부라든지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은 요런 때는 유지가 잘 안 돼요. 요런 때는. 그러니까 막 뭔가 들썩들썩 있는 거죠. 집중이 안 된다든지 뭔가 새로운 이슈에 신경이 쓰여진다든지. 그리고 지지에 있는 이 정관끼리의 진술충, 여기서 이제 정화라고 하는 편재, 이 재성이 동하는 부분에서는 한 차례 재를 득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라든지 돈적인 측면들 이런 게 조금 더 괜찮아지죠. 그리고 이제 이 개수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경겁제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흐름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을의 월로 넘어갔을 때, 이때 이제 식신상관이 혼잡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한 차례 좀 갈등이라든지 갑술월을 좀 바꿨던 것들, 새롭게 시작했던 것들, 이런 게 어떤 흐름으로 가질지 예상을 좀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술월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달인 을의 월, 또 병자월, 뭐 정축월 이렇게 해자축을 또 내다보면서 갑술을 준비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뭐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개수일간한테 뭐 좋은 일, 뭐 당연히 뭐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겠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좋은 일, 대박이 일어나야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들, 좀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안에서 뭔가 좀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러는 거니까 관점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진년의 갑술월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가 내 사주 없었다, 관이 없다, 무관사주다, 개수일간인데, 그러면 이런 진술월에, 그러면 이런 갑진년의 갑술월, 진술충이 되는 이 시기에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사주에 그런 묘고지, 화개살 이런 게 좀 없다가 들어오는 거니까, 오면서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외부적인 그런 뭐 제안이랄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으니까 희망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개수일간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하게 한 달 동안 무탈하게 좀 보내시면서 의뢰월로 넘어가는 흐름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